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이 나와 있는데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크게 7가지가 보이시죠? 자, 제가 말씀드린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아니면 형광펜으로 밑줄. 1번 주거, 2번 의료, 3번째 여가, 4번째 재가, 5번째 보호, 6번째 일자리 지원, 그 다음 마지막은 쉼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7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거기 부분에다가 쓰세요. 치매상담센터.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건데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치매상담센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거복지부터 따로 하나씩 나오는데요. 자, 주거복지시설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억은 양로시설, 니은은 노인공동생활과정, 그룹홈이라고 하죠.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바로 주거복지시설이다. 자,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보통 양로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노인 공동생활과정은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이 단어가 나오죠.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그러면 공동생활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인복지주택은 임대란 단어 보이시나요? 임대의 동그라미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주택임대, 주택임대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노인복지주택이라 합니다. 예전에 분양이란 단어가 있었는데 분양, 임대 이렇게 나왔었는데 분양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임대로 바뀌었습니다. 임대하여. 자, 그 다음에 21번은 주거복지시설의 설치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설치할 수 있고 2번 체킹, 2번 맨 끝에 신고라는 단어 보이나요? 신고의 동그라미.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외의자가 노인 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정도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자격이 있습니다. 1번 별표. 입소 자격자는 나이가 중요한데요. 60세 이상입니다.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입소 자격자라는데 60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그 자리에 65세 이상 X라고 쓰면 됩니다. 65세 이상이 아니라 60세 이상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 자격자와 함께 동그라미 함께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배우자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입소 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가로 19세 미만의 자녀, 손자녀, 가로 닫고. 자, 이런 것들을 모자가정, 부자가정이라고 하듯이 조선가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즉, 자녀나 손자녀가 있는데 19세 미만입니다. 19세 미만의 자녀도 있고 손자녀도 있는데 여기서 손자녀를 놓치지 마세요. 손자녀도 19세 미만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이럴 때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입소 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다 그랬으니 조선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나이는 19세 미만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주택을 입소 자격자에게 임대해야 합니다. 임대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한 사람이 있어요. 이 임차한 사람이 60세 이상의 입소 자격자가 되겠죠.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 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습니다. 이걸 전대라는 말로 쓰죠. 좀 어려운 말로. 그래서 입소 자격자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죠. 자, 쭉 내려오십시오. 의료복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복지는 2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노인 요양시설, 요양의 동그라미, 니은, 시작. 노인 요양 공동생활과정, 요양의 동그라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요양병원이 있죠? 요양병원은 시설이 아닙니다. 요양병원 X. 그 다음에 노인 전문병원이라는 것도 예전에 시설에 있었는데 빠졌죠. 오래됐습니다. 삭제된 지 오래됐어요. 2가지 알아놓으시고요. 자, 요양시설입니다. 치매 중풍이 나와야 되겠죠? 의료복지니까.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만 하는 게 아니라 요양도 합니다. 요양의 동그라미,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설입니다. 요양 공동생활 과정은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이 들어가야 돼요. 공동생활 과정이니까 두 번째 줄,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 밑줄 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요양시설의 개념과 똑같습니다. 의료복지시설의 설치, 국가 지자체 할 수 있고 2번에 두 번째 줄 마지막에 신고의 동그라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자가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면 됩니다. 여가복지 들어갑니다. 여가복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자, 여가복지에 노인대학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인대학은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예전에 있었다가 사라진 거 노인휴양소입니다. 노인휴양소도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노인복지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되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주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교양부터 가로, 교양,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등 가로 닫고 여기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노인복지관에 사회복사만 있는 거 아니죠? 물리치료사도 있어요. 즉 건강증진부터 가도 또 건강증진, 질병예방, 소득보장, 재가복지 가로 닫고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니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복지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게 나오면 노인복지관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경로당, 경로당은 중요한 단어가 뭘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보면 친목도모라는 게 있습니다. 친목도모, 그 자리에 밑줄,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경로당입니다. 노인교실은 학습 프로그램이 돌아가겠죠. 왜냐하면 교실이니까. 그래서 학습 프로그램이 중요한 단어가 될 수 있어요. 학습 프로그램의 밑줄, 노인들에 대해서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 건강 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가복지시설 국가 지자체 설치할 수 있고 2번의 두 번째 줄, 신고의 동그라미, 국가 지자체 외의자가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한번 해볼까요? 3번. 이 3번에 보면 신고 수리라는 게 있어요. 신고가 들어오면 수리한다는 것이죠. 시군구청장이 수리하는데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 검토해서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별표 하나. 이게 잘 나오거든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거기 보면 뒤쪽에 보시면 시옷이 있어요. 복지연구 지원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게 최근에 신설됐습니다. 시옷, 동그라미 시옷의 별표. 자,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첫 번째 서비스는 방문요양 서비스입니다. 자,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재가노인이죠.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인데요. 자, 방문 요양 옆에 쓰세요. 방문 간호 아닙니다. 방문 간호 X입니다. 방문 간호는 간호란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쭉 읽었던 이 세 줄에 간호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방문 요양에 해당되는 거고요. 주야간 보호 서비스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자, 거기에 보면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이 보입니까? 예, 아예 힌트를 줍니다. 주야간 보호 서비스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리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가 주야간 보호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 보호 서비스 별표. 여러분 단기 보호는 단기간 입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가예요. 자,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재가 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에는 단기 보호 서비스가 포함된다. 옵니다. 아셨죠?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단기 보호 서비스에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하면은 생각나는 게 가정에 머무르면서 서비스를 받는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기보호 서비스를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보호는 제가, 단기보호는 제가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외우셔도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연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가로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가로 닫고 보호함으로써 그래서 단기보호를 합니다. 노인 및 노인 가정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 목욕 장비 갖추고요. 제가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가 노인 지원 서비스. 제가 노인 지원 서비스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상담이에요. 첫째 줄 상담의 동그라미. 제가 노인에게 노인 생활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제가 노인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교육의 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다라고 했어요. 아, 제가 노인 서비스를 우리가 상담과 교육으로 이해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문간호입니다. 방문간호 오른쪽에 반대로 또 방문요양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방문간호와 방문요양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방문간호 서비스는 방문간호니까 간호가 나오겠죠. 제가 노인에게 간호사 등이 간호사 동그라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지시서에 따라서 제가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의 동그라미 간호 동그라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방문 요양이 아니라 방문 간호라는 겁니다. 복지연구 지원입니다. 복지연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를 복지연구 지원이랍니다. 무슨 법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있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복지연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노인복지법상 제가 노인복지설의 서비스로 최근에 포함이 됐다는 것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자, 시험표표 쳤죠. 1번 국가지자체 할 수 있고 28번 들어갔습니다. 2번 두 번째 줄 신고의 동그라미.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자가 제가 노인복지시설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군구청장에 신고하면 됩니다. 자, 29번은 요양보호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양보호사의 직무, 자격증의 교부입니다. 요양보호사 29번 왼쪽에 쓰세요. 자, 급수 없습니다. 1급, 2급 이런 거 없어요. 급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도지사 실시 시험 합격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교육만 받아도 줬었어요. 급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먼저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선교육 이수 후 시험입니다. 선교육 이수 후 시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응시가 안 되는 거죠. 먼저 교육을 해야 돼요. 이 교육은 어디서 받느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험을 보는 겁니다. 1번 지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를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가로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합니다. 반드시. 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부분에다 써요. 요양보호사를 둘 수 있다가 아니라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답니다.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요양보호사 분들이 필요하죠. 자, 정리가 됐고 2번 들어갑니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끊어요. 선교육 이수입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누가 실시한다고요?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그랬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자리에 쓰세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하면 틀립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격증 교부를 누가 하겠어요? 시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시도지사는 여기서 끊어야 돼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자, 그 자리에도 보건복지부 장관 X, 보건복지부 장관 X. 자, 됐습니다. 맨 아래에 6번입니다.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 자격시험에 합격한 거죠.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줘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자격증을 빌려서도 안 됩니다. 최근에 신설된 조문들입니다. 누구든지 동그라미 6번 6항과 관련된 금지 행위도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30번입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지정받습니다. 지정의 동그라미 오른쪽에 신고 X. 예전에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신고하고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정을 받습니다. 신고보다는 지정이 좀 더 까다로운 거죠. 자,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를 정하는 지정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밑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 운영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자, 31번은 긴급전화 설치인데요. 학대가 나옵니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자, 1389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391이 아동학대고요. 1389가 노인학대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설치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학대와 관련된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 동그라미 두 번째 줄에 중앙이 보이시나요? 중앙의 동그라미.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오면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인데요. 저 두 번째 줄에 보이시나요?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시도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도에 둔다, 오른쪽에 시군구에 두는 거 아닙니다. 시군구에 있는 게 아니라 시도에 둡니다. 학대받는 노인을 발견하고 보호하고 치료하는 등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시도에 둡니다. 자, 그러면 중앙이 하는 것과 시도가 하는 게, 즉 지역이 하는 게 다르겠네요. 자, 그러면 중앙에 있는 것에 제가 이응의 밑줄을 쳤거든요. 노인학대 분쟁 사례 조정을 위한 가로 중앙 노인학대 사례 판정위원회 운영 가로 닫고. 힌트가 어디예요? 중앙이라는 것이 힌트죠. 그래서 중앙에 동그라미, 그러면 이거는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보다 지역을 알아놓는 게 좋아요. 지역을 알아놓는 게 조금 더 쉬우니까요. 왜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발견하고 보호하고 치료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억 들어갑니다. 밀집치 준비하세요. 신고전화 운영 사례 접수하겠죠. 노인학대요. 니은은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 나가겠죠. 중앙에서 나가는 게 아니죠. 이건 지역에서 나가는 거지. 그 다음에 디귿 상담하겠죠. 피해 노인, 노인 학대자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리을 피해 노인 가족 관련자,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련된 사람이나 관련된 기관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귿 리을 모두 다 상담입니다. 미음은 뭡니까? 기록합니다. 상담 기록이나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록을 하고 보관하겠죠.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사례를 기록하는 것은 기본이니까. 비읍은 예방교육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방하는 것이고요. 예방교육. 그 다음에 시옷은 재발방지 교육합니다. 누구를 재발방지 교육할까요?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겠죠. 학대 행위자, 가해자를 하는데. 그 다음에 거기 이응. 노인학대 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의 동그라미. 앞에선 중앙이 있었어요. 이건 지역이 들어가요. 지역 노인학대 사례 판정위원회 운영, 자체 사례회의 운영합니다. 케이스 컨퍼런스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읒. 피해 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 요청합니다. 법률 지원 요청. 그 자리 밑줄. 여러분,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법률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에 법률 지원 X라고 쓰세요. 법률 지원은 법률구조공단이 하는 것이고요. 법률 지원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헷갈리십니다. 법률 지원이 아니라 법률 지원을 요청하는 게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나머지는 중앙,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3번은 뭔지 아세요? 지정입니다. 지정. 그러니까 거기 보면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위탁도 할 수 있지만 비영리법인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첫째 줄에 보면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에게 이제 위탁을 주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33번은 노인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 별표 2개. 자, 1번 누구든지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동그라미 1, 수사기관의 동그라미 2, 여기에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신고를 받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신고를 받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 노인이죠.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동그라미 1, 수사기관의 동그라미 2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자, 밑에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많은 기관의 사람들이 있는데,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신고무자가 아니겠죠. 아닙니다. 왜? 신고받으니까.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 누가 있어요? 경찰관이 있죠. 경찰관은 신고무자가 아니에요. 왜? 신고를 받는 입장이라고요. 하나, 종교 성직자. 제 기억에 이것도 시험에 출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 성직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 세 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되셨죠? 나머지는 안 보겠습니다. 밑에서 세 가지 정도 볼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네. 이분들이 이제 장기요양과 연관된 업무를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설치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신고무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